안녕하세요. 안요화의 경제투자론 회원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요화에 찾아가는 경제, 지금 해외 거점으로 하노이를 촬영하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하노이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전 코참 사무국장님을 하셨고 현재 하이테크 대표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코참에서 운용위원으로 계시는 조덕상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경토 회원분들께 우선 간단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덕상이라고 합니다. 하노이는 6년 차고요. 하노이에서 조그만 하이테크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참에는 저희 회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1년간 코참에서 사무국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잘 안다고 하시면은 네. 제가 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아는 데까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참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또 베트남 이쪽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코참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코참은 민간단체입니다.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기업들이 이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인 코리안 챔버, 그래서 코참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여기 회원으로 들어오고 공동의 어떤 뭐 필요한 사항을 여기서 해가지고 베트남 정부와 커뮤니케이션 실시간으로 해주고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러는 기업들로 구성된 협의회체 조직이라고 보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업 대표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 하노이 쪽에 오시면 이 코참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이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해줄 또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자, 우선 코참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베트남 현재 경제는 지금 어떠세요? 여기 지금 6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년 동안 쭉 계시면서 주로 발전된 이 흐름 속에서 계셨을 것 같은데, 뭐 올해 들어와서 베트남 경제가 뭐 특별히 다른 거 느껴지나요? 아니면 어때요 지금?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주석님을 제외하고 뭐 총리님하고 다들 이제 바뀌셨어요. 그게 언제 바뀌었죠? 작년에 바뀌었나?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바뀌고 바뀌었죠. 이제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뀐 총리님을 추세로 지금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좀 다르게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베트남 정부가 또 굉장히 친미적인 성향이 또 강해서 지금 정부가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요? 또 사실 암암리에 중국 쪽 기업들도 이 북부 쪽을 박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지금 제가 있는 기간이 마침 시진핑 주석이 지금 맞습니다. 하노이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길이 우리 시진핑 주석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 어제 마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임기를 시작할 때 반부패를 제일 먼저 외쳤고 실제로 많은 그 부패 관료들을 척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보통 일당 독재 국가들이 가장 큰 문제가 부패고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베트남 가버넌스 지수의 투명성 지수, 사회 투명성 지수가 글로벌 순위가 지금 77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뒷단에 와 있는데 혹시 이번에 새로운 이 베트남 국가 주석이라든가 이런 총리 이런 분들이 뭐 반부패 이런 면에서 더 뭐 어떤 강력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움직임은 있나요, 혹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부패를 굉장히 강요하면서 베트남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인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져야 돼서 움직이지 않는 오히려 반부패를 했기 때문에 잘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하네요. 중국하고 정말 비슷하네요. 그랬는데 이번에 뭐 판민진 총리가 공무원들 일해라 하면서 이제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많이 단절됐던 저희 나라와의 비즈니스, 뭐 인력 파견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암암리에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제 베트남은 좀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베트남 방문하지 않았어요? 언제? 네, 그게 언제죠? 네. 올해였는데, 올해 봄 그때인가? 네네. 그때 와서 제가 들은 것 중에 그때 와서 가장 우리나라가 좀 네네. 앞으로 강하게 하자는 게 청년교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교육 쪽에 청년 쪽 뭐 이런 협력 좀 많이 방문하게 해서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그때 사실 예. 굉장히 많은 사절단들이 와서 네. 많은 기업들이 또 MOU도 맺었고 또 그 음.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네. 지금 기업들도 상당히 좀 부담을 좀 갖고 있고요. 아, 그걸 맞춰내기 위해서 교육 쪽도 또 예. 그거의 일환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오셨을 때,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많이 맺고 가셨나요? 엄청 많이 맺고 가셔서 오셔가지고 네네 기업들도 많이 오셨고. 네네 아, 그러면 여기 현재 베트남에서 우리 그 한국 기업들이 현황 좀, 예, 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교민수로 네. 대충 얘기하자면 네.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빠져서 아, 코로나 때 많이 나갔나요? 많이 나가셨어요. 많이 아, 나가서 예, 교민수가, 네 예, 북부 지역 그러니까 예, 다낭 위쪽으로 북부 지역이 한 6만 정도 될 것 같고요. 6만. 네네 이거는 저희 뭐 코트라 집계에서 아, 받은 북부 지역이 자료고요. 6만 정도 네네 계세요? 남부 지역은 한 예. 8만 정도 되고요. 아, 남부가 좀 더 많네요. 네네. 예, 네, 저희 코참 가입 기업 수 예, 기준으로 예, 보면 예. 저희 북부 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중북부 그렇죠, 코참이라고 그렇죠. 해서 예, 하노이 코참을 기준으로 예. 해서 한 1000개 정도 사 정도 되고요. 아, 1000개. 네네. 예, 남부 지역 호치민 코참을 예. 중심으로 해서 한 1200개 정도 사가 아, 됩니다. 거기가 조금 더 많네요. 네네. 아, 뭐, 호치민 네, 쪽이요? 맞습니다. 예, 기업 예. 수로만 따질 수는 없죠. 뭐 예, 예. 삼성처럼, 그렇죠. 삼성이나 LG처럼 큰 다 기업들도 하노이 쪽에 있으니까. 있잖아요. 박민성하고 저기 네, 가이포 다 맞습니다. 하노이 쪽이죠. 네, 다들 북부네요. 북부 쪽으로. 아, 큰 기업은 북부 쪽에 있네요. 네, 북부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한국 기업들이 북부 쪽에 지금 오늘도 제가 오전에 지금 하이퐁 쪽에 갔는데 그게 LG가 다 네네. 쫙 돼 있더라고요. 네네. LG 계열사까지 다 쫙 네. 있고 박민선 쪽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 맞습니다. 오히려 호치민 쪽 우리 기업들이 주로 어떤 기업들이 그쪽은 어떤 기업들이 가 있나요? 대기업 중에 호치민 쪽이 지금 혹시 대기업 예, 중에서 예, 호치민 쪽에 좀 생각나는 예, 곳은 예. 뭐 효성, 아, 효성이 그쪽인가요? 효성중공업이나 아, 그쪽에 이런 쪽이 있구나. 이제 남부 쪽에 자리를 잡고 아, 있고요. 효성그룹이, 예, 예, 남부 쪽은 대부분 또 예. 큰 기업 단위가 아니라 봉제 아, 공장들 위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쪽은 봉제공장, 네, 예. 네. 사실 그렇게 아, 큰 기업들은 많지 오히려 않습니다. 전자기기, 뭐 이쪽은 네, 더 하노이 쪽에 많이 네. 왔네요. 심지어 뭐 자동차인 현대자동차도 네, 남딘 쪽에 있어서 예, 예. 거기도 북부거든요. 하노이 아, 인근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현대 쪽도 사실 하노이 인근이에요. 제가 이번에 오기를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안유아 독서 모임에서도 베트남 강연을 12개에서 집중적으로 했어요. 베트남 경제, 뭐, 그리고 여기에서 미래 전망 쫙 하면서 리서치를 좀 자세하게 했는데, 네, 베트남이 보니까 수출 중심으로 돼 있고, 네, 네. 거기에 수출 1위 기업이 삼성전자더라고요. 네, 거의 네. 베트남 경제의 거의 뭐 대부분 수출은 거의 삼성전자가 한다고 봐도 무난할 정도로 네, 네, 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의 어떤 수출 주도형 경제의 완전 주력으로 돼 있고, 네, 네. 거의 한국 기업이 사실 한국하고 베트남 무역 규모가 800억 달러 정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1000억 달러 금방 넘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앞으로 이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떤 미래라고 해야 되나?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예. 다 이렇게 네, 핑크빛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네,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예, 예, LG전자나 이렇게 네, 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 그 지역에서 있는 노동자들이 다 그쪽으로 다 쏠려가게 돼요. 그렇겠죠.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복리후생도 좋고 그렇죠. 월급도 많이 주고 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에 들어와 있던 작은 기업들은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많이 어려워져요. 아, 만약에 베트남 인구가 중소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네, 오히려 네, 대기업에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네, 인력난이 발생할 수가 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 중소기업은, 그래서 예. 중소기업들이 삼성전자 바로 옆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빈프, 푸토 약간 좀 바깥쪽으로 아, 밀려나서 네. 이렇게 또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데 아, 베트남으로 유입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한국 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또 기업들이 또 박장, 뭐 그렇죠. 방린 이쪽으로 또 내려오고 있어서 그렇죠. 베트남 인력 수급이 쉽지 않겠다. 앞으로. 네. 예. 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지만 네. 그래도
베트남 분들이 또 일도 되게 착실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성실하잖아요. 있어서, 네. 예. 그래서 향후 이렇게 임금이 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네요. 확률이 높겠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네. 아시안 쪽은 임금이 싸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게 시진핑이 지금 오셨으니까 앞으로 중국 대기업이 몰려올 것 같고 많은 네, 게 몰려오면 맞습니다. 결국 요 인구는 1억 이내잖아요. 지금 여기서 네네. 인력을 가지고 서로 기업끼리 많이 그럴 것 같은데 네네. 인력난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커질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그러니까 미중 갈등 때문에 네네.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의 현지에 많이 FDR을 투자를 많이 해서 미국 현지 들어가거든요. 네네. TSMC가 애리조나 그쪽 갔는데 가장 지금 겪고 있는 게 인력난이에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인력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원래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들어가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인력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왜냐면 반도체 생태계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네네. 1년에 거기는 반도체 졸업이 한 10,000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네. 대부분 월가, 빅테크 이런 데 가서 공급이 너무 없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제 보기에는 베트남에서 이 인력이 앞으로는 4차 산업이고 네네. 또 한국 기업들이 포진된 산업이 굉장히 또 하이테크 쪽, 지금 하시는 것도 하이테크 쪽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앞으로 이 IT 인력이라든가 어떤 네네. 매니지먼트급의 인력 이런 조달이 좀 어려울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지금 IT 쪽 하시니까 네네. 그 회사는 지금 IT 인력 뽑는 데 있어서 혹은 IT 인력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한국하고 다른 점 네네. 혹은 뭐 어려운 게 있는 건지 네네. 좀 IT 인력 쪽 혹은 뭐 그냥 인력 사항이라도 애로사항 같은 거 좀 있나요? 네. 사실 IT 인력들을 베트남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네. 베트남의 유수의 공대들 쪽에 저희 기업들이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좋은 대학들에 네네. 예, 네네. 예. 뭐 한국의 과기대라고 할 수 있는 백화대학 쪽이랑 그렇죠. 예. 이런 쪽으로 제가 MOU를 맺고 양질의 학생들에게 미리 이제 저희가 많은 좀 장학금도 주면서 네, 거기서 제공하고 좀 인력을 보내달라. 네네네. 네. 가능하면 저희가 좀 미리 인턴으로 뽑아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좀 먼저 저희 일을 좀 하다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예, 저희 나라뿐만 예. 삼성전자, LG전자 예, 뿐만 아니라 예. 뭐 미국의 세스코라든가 맞아요. 다국적 기업들이 맞아요. 다 똑같이 그렇게 투자를 그렇게 하고 하죠. 있어요. 그래서 인력 투자를 많이 하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현지대학에.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력들을 받아오기 예.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죠. 아. 아까 반도체 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예. 지금 저희 좀 미국에 있는 네. 안암전자 반도체, 예. 암코라든가 예, 암코. 지금 이제 예. 큰 투자 한 2조 단위 투자를 지금 해서 예. 공장을 열심히 지어가고 있거든요. 어디다 짓고 있어요? 지금 방린에 있고요. 방린에. 네, 방린 저희 효성 공장 바로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옌포 공단에 있고요. 예, 예, 예. 또 지금 또 SK 쪽도 또 하나 마이크론 쪽 투자를 또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또 박장에 네. 또 있거든요. 박장에. 네네. 이런 반도체 관련된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예, 그렇게 막 드러내면서 들어오진 않지만 예. 사부작 들어와서 혹시 그게 미중 갈등 영향이 있나요? 어차피 중국을 반도체를 좀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중국이 반도체 전 세계 50% 시장이거든요. 근데 좀 견제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란 나라가 베트남 딱 옆에 있고 시장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보니까 시진핑도 왔으니까 앞으로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좋아지면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중국에 공부할 수도 있고 미국도 가능하고. 네, 아까 그렇죠. 지위 성향이니까. 네네. 그런 거 보고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에서 베트남이 좀 기회는 좀 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보이시죠? 지리적으로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중국 공급망을 그대로 쓸 수가 있고 네네. 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핑퐁 외교를 하더라고요. 이 네네. 중간에서 좀 이익을 취하려고 네네. 어디에 딱 선 외교를 안 하고 지금 네. 그런 정책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은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서 역할이 많이 커지겠네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한국 지금 젊은이들이 네네. 여러 가지로 미래에 대해서 많이 좀 비관하는 경향도 있고 네네. 또 이게 자기 커리어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돼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사실 대학교 교수하다 보니까 네네. 저한테 와서 많이 여쭤보기도 하는데 이런 글로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베트남을 하나의 우리 그 후배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면 커리어 측면에서 네네. 기회 측면에서 어떤 조언을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여기서 한 6년 또 사셨고 또 상국장도 하셨고 많은 기업들도 다니셨고 또 보니까 여기
베트남 인사이트라는 지금 또 저널도 또 네네. 실제 하고 계셔서 조언 같은 거 좀 기회 측면에서 네네. 만약에 굉장히 아끼는 후배가 있다. 젊은 대학생 후배가 있다면 어떤 베트남을 상대로 했을 때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네. 우선은 저는 네. 교수님 책도 예, 읽었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네, 일종의 대한민국이라는 네, 작은 영토를 벗어나서 예, 글로벌 영토 예. 확장이다. 아, 경제적인 우리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렇죠. 네, 작게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만 움직일 게 아니라 네, 인력들이 전 예. 세계를 상대로 인력이 네, 나가줘야 된다. 네, 네. 이런 음, 경제적인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음. 베트남은 참 좋은 교두보인 것 같습니다. 아, 해외 진출에 있어서의 네네. 많은 교두보라고 네네. 생각하시네요. 네. 아, 사실 지금 예, 베트남에는 굉장히 예. 많은 한국어 학과들이 또 생기고 있고, 대학이에요? 네, 네. 아, 한국이라는 나라를 되게 또 예. 존중해주고, 아, 좋아해주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서 좀 발판을 아, 마련하기도 괜찮고, 베트남과 저희가 물론 예, 다른 문화가 있죠. 근데 네. 문화만 조금 잘 이해하면 베트남에서 음, 사업하기도 괜찮으실 굉장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시면서 문화적 차이로는 어떤 뭐, 공경? 혹은 어려움? 혹은 또 우픈 일이라고 하잖아요. 웃기고 슬픈 일? 혹시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많이 겪었거든요. 아, 돌이켜보면 되게 웃기는 거. 네, 당시에 몰라가지고. 예. 어떤 문화적으로, 여기 확실히 다르네. 네네. 어떤 외국인으로서 느꼈던, 네, 그런 게 음, 있나요? 조금 다르다고 느꼈던 거. 일단은 뭐, 예, 베트남 예. 분들은 저희가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네. 어떤 거냐면, 뭐, 예. 이렇게, 뭐, 언더테이블 머니나 뇌물을 되게 좋아한다. 라고, 아, 뭐, 사람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코참 사무국장에서 일을 네, 해보면, 네. 그런 거 없이 진실하게 다가갔을 때 일이 더 잘 돼요. 아, 자꾸 이게 보니까 중국에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무슨 관시가 있어야 된다. 막 네네네. 어쩌면서, 거기 고모 무조건 뇌물 줘야 일이 통한다. 이런 게 지금 공연하게 알려져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다. 라는 거죠. 그건 좀 큰 문제네요. 네네. 그래서 한국 예, 사람들이 뭐, 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예. 뭐, 이렇게 밑돈만 찔러주면 다 그러니까 다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게 사실 아니라,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보면, 어, 정말 예, 그 베트남 네, 정부나 예, 그 공무원들이 예. 그 작은 사람들마다 되게 큰 힘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사업을 갖고 왔을 때 예, 거절할 수 있는 예. 그런 큰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아, 갑질 아닌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공산당 일당 국가잖아요, 네. 여기도. 예.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예. 저 사람한테 이렇게 뒤로 돈을 주면 다 해결된다. 그렇죠. 근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내가 갖다 줄 테니까 돈을 줘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많아요. 근데 정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다 예. 주냐 그러면 그것은 캐스천인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전공법으로 예. 귀찮더라도 해달라는 거 해주고 예. 갖다 달라는 서류 준비해주고 예.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주면 네. 이게 해결이 되지. 이렇게 뭐 그냥 그런 여기 게 있구나. 나름 좀 네. 원칙주의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런 원칙에 좀 귀찮고 예. 좀 짜증나고 괜히 막 예. 호먹 주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하지만 네. 그 해주면 또 해결이 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혹시 그런 건 있나요? 제가 한국 가서 느꼈던 게 중국은 그 자리에 공무원들 오래 계세요. 네네네. 이렇게 쭉 거기서 승진하거든요. 마지막에 차관까지 가고 네네. 국장, 차관 이렇게 그 자리에 외교하면 계속 그 자리에 가서 이게 우리가 관심 맺기가 좋아요. 네네. 그때 찾아갔던 게 한 10년 후에도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 이게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데 네네.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특히 저는 정부 일을 영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 프로젝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영역하는 게 보통 뭐 3개월, 6개월 끝났는데도 갑자기 사무관이 바뀌고 이럴 때 많았어요. 되게 곤혹스러웠거든요. 연속성이 없어서. 네네네. 그래서 한국은 부패를 방지하느라고 한 자리 오래 못 하고 보통 3년, 네네. 짧으면 1년에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이게 잘 안 돼서 되게 힘들 때 경험이 있는데 베트남은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계속 쭉 오래 가나요? 이게 교체가 자주 되는지. 왜냐면 이게 대관 노무나 이럴 때 네네. 사람이 자주 바뀌면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에 비하면 어떤지 혹시. 예. 그냥 쭉 가는 예. 거를 넘어서서 예.
그분의 자녀들이 또 그 자리를 물려받는 거기서, 이런 현상까지도 그게 완전 거의 뭐 가족 대물림처럼 가는 정도로.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서품제 뭐 이런 것처럼 그게 뭐 관실하기가 네. 좋긴 좋네요. 네, 아주 계속 좋습니다. 쭉 있으니까 네. 한번 진실된 결의를 하면은 네네. 그게 신뢰가 쌓여서 계속 갈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많이 뭐 다니지는 못했지만 출장 때문에 여기는 프랑스 지배를 좀 받아가지고 프랑스 네네. 문화가 깊게 쫙 뿌리져 있고 사람들 마인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서구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네. 유럽 기업들은 여기 베트남에 최근에 들어와서 네네. 유럽은 뭐 베트남 진출에 대해 관심 갖고 뭐 이런 동향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때요? 유럽 기업들 동향은? 예. 저희 코참이 예. 활동을 하는 것 중에 예. VBF라고 예.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 미국의 암참도 있고요. 유로참도 있고요. 저희 일본 뭐 JCCI 예. 이런 데가 다 들어와서 예.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자기네들의 동향이나 어떤 게 애로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베트남 정부는 이 VBF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또 한 2주 내로 답을 꼭 줍니다. 줘야 되게끔 이 베트남 법도 돼 있고요. 그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있네요. 서로 예. 이제 그런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유럽 쪽에서도 지금 베트남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또 베트남에서 유럽 쪽으로 또 나가고 있는 것들도 많아서 예. 저희랑 아마 비슷하게 기회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관심 많이 저는 앞으로 베트남이 5년 새에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중국 기업 지금 시진핑 왔으니까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이제 해외 수출이 어려워졌잖아요. 미국 견제 때문에. 네. 그러면 베트남 많이 활용해서 그러면서 또 뒤에 가장 가까운 중국의 생태망을 공구망 그대로 쓰면서 네네. 해외 진출도 하고 국내 시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많이 몰려올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베트남의 미래는 결국은 중국의 경영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 국산 기업들이 어느 만큼 빨리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가냐. 네. 국산 기업들이 어느 만큼 이 첨단 기술 쪽에서 자기 기술을 갖고 국산 제품을 굉장히 국산 제품 잘 만드냐가 이 베트남의 미래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 데이터를 보면 다 외국 기업이 와서 FDI를 하는 형태로 네네. 수출 다 외국 기업이 하는 거지. 오리지널 베트남 국산 기업들은 사실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나카 같은 나라가 돼버려요. 이게 FDI는 엄청 받다가 결국 성장하다가 멈춰버리거든요. 왜냐면 노동력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면 바로 경쟁력이 없어버리거든요. 네네. 또 국내 시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네네. 그런 면에서 베트남 지금 계시면서 베트남 기업들, 네네. 그러니까 보시기에 이런 기업들은 좀 경쟁력을 앞으로 제조업 쪽에 굉장히 갖고 갈 만한 기업들이 보이는 기업들이 혹시 있나요? 베트남 국산 기업들 중에 인상 깊은 기업. 예를 들면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도 굉장히 국산 기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고 투자 좀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움직이게 보이는 인상 깊은 베트남 기업이 있을까요? 소개할 만한 기업? 예. 베트남 제조업 하니까 예. 딱히 떠오르는 기업은 없네요. 아직은 없죠. 네. 베트남 정부가 예. 주도적으로 밀어주는 기업들 중에 예. 빈페스트라는 업체가 맞아요. 있어요. 빈페스트 유명하잖아요. 사실 빈그룹에서 뭐 빈스마트도 만들었고 예. 빈페스트도 만들었고 예. 되게 많은 분야의 제조업을 키우려고 정부의 서포트를 받았지만 예. 결국 스마트폰 분야는 결국 접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맞아요. 가전도 같이 진행하려고 했지만 예. 결국 안 이제 됐죠. 네, 삼성이나 LG에서도 그쪽을 그렇죠. 외주로 받아주지 않았고 예. 결국은 문을 닫게 됐는데 네. 그래도 빈페스트만큼은 지금 정부의 그 지원을 받아서 또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또 SM 사인이라고 이제 파란색 택시는 다 빈페스트 제품으로 지금 이제 빈페스트 전기차,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 등으로 지금 굉장히 또 빠르게 또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정말 뭐 신경 쓰고 있는 그 제조업은 거기 정도 돼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야들 뭐 알루미늄 프레임 업체라든가 뭐 이런 베트남 작은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보지만 사실 그렇게 가격적이나 뭐 이렇게 크게 경쟁력은 없습니다. 물론 내수 시장의 뭐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꽤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해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지금은 환율이 낮은 한국 업체들이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있는 큰 프로젝트, 아까 얘기했던 암코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파이프나 철판이 들어오지 베트남에 있는 게 쓰지는 않네요. 네, 되려 더 가격이 또 높아서 쓰이지 않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동향이라면 네네. 한국 기업들한테 큰 기회겠네요. 왜냐면 지금 베트남 국산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네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서방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미국이나 유럽. 그러면 중국 기업 안 쓸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럼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질도 좋고 가격도 맞는 한국 부품들을 많이 쓸 거고, 네네. 또 마침 베트남이 거의 한국의 뭐 어떤 가장 한국 기업 투자 많이 한 나라고 잘 돼 네네. 있잖아요, 인프라가. 네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엄청나게 기회가 많아지겠네요, 앞으로. 네, 점점. 예. 그렇죠. 지금 예. 한국 기업들에서 좀 예. 큰 투자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지금 GS건설에서 지금 크게 투자하고 있는, GS건설. 네네. 지금 호치민, 예. 뚜띠엠? 예. 뚜띠엠 프로젝트나 뭐 이런 큰 프로젝트들도 한국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또 기회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많이 그런 쪽에 보니까 경남 빌딩이 여기 거의 상징이죠. 하노이 상징이죠. 네네네. 경남 빌딩. 상징입니다. 높고요. 거기가 거의 한국, 여기 보니까 거의 뭐 롯데, CJ 뭐 거의 여기가 한국처럼 보일 네네.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참 좋아하시죠. 제가 이번에 대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유니버시티 얼바인이라고.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봤어요. 예, 봤더니 베트남만, 그러니까 아세안에서 해외 유학할 때 다 미국을 선호해요. 네네. 미국이나 유럽. 근데 베트남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한국을 더 선호하는 걸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제 방문한 그 대학에서도 네네. 제가 미국 쪽에 좀 학생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보다도 한국 쪽에 좀 우선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예, 어제 맞습니다. 같이 가셨지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한국 문화, 한국을 참 좋아한다라는 네네. 걸 많이 느끼고, 한국 기업들한테는 정말 이처럼 시대적 흐름이 올 수 있냐 할 정도로 큰 네네. 흐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기업인들 많이 활용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계신 지 6년 되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워낙 여기 제가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이런데, 개인으로서, 네. 일개 개인으로서 앞으로 베트남에서의 목표, 혹은 뭐 베트남 아니더라도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미래에 대해서? 예. 사실 이제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좀 큰 일들을 좀 기획을 예. 좀 했었어요. 네. 아, 사실 이제 베트남이 아무래도 좀 공산국가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이런 승인 체계도 좀 복잡하고 그렇죠. 또 굉장히 관료적인 게 많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시원하게 다 됐어. 예. 승인 다 났어. 예. 라고 하지만 실제 그러면서 보면, 계속 딜레이 되는 일들도 되게 많고 다 됐다고 하는데 네네. 또 실제로 계속 가는 이런 네네. 경우도 많고.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천운이 따라줘야 이런 국가와 그러네요. 관련된 일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고요. 대관 이런 네, 정부하고 맞습니다. 하는 일은 네.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네.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전문성이 있는 뭐 핀테크라든가 아니면 정말 베트남에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예. 뭐 이런 분야들이 있어요. 예. 베트남은 아무래도 고성장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그 빈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빈틈을 잘 잡은 기업들만이 여기서 성공한다는 걸 좀 봤습니다. 빈틈을 찾아라. 네네. 예. 뭐 가령 뭐 예. 유통망을 잡은 K마켓부터 또 여기에서 예.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예. 좀 있거든요. 정말 예. 빈틈을 파고들어서 잘 잡은. 오케이. 사실 예. 저도 이제 한 6년 정도 살다 보니까 예. 베트남 정부나 예. 이런 좀 보수적인 세력들이 네. 차마 눈치채지 못하지만 예. 베트남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렇죠. 정말 이 1억 인구가 다들 좋아할 만한 그런 사업, 그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네, 되겠네요. 그런 것들 지금 해보려고 예. 사부작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네. 저도 워낙 뭐 투자 쪽이다 보니까 관심 많이 갖고요. 네네. 스타트업 이런 투자를 해서 상장 네네. 이런 쪽이 제 전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비상장 기업 투자, 스타트업 투자 이런 쪽에서 네네. 예, 많은 기회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오늘 좋습니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